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영상을 두 군데 라인으로 배포가 됩니다. 하나는 545회차 주식회사 우리코스의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코스 거래처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568회차 합동연합학술원 그 멤버들의 1568회차로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고, 동시에 박사과정을 밟는 또 수강생들을 위해서도 또 제작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내용을 보면은 우리 코스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목회하는 사람들, 또 신학을 배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라인으로 동시에 배포가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시고 피부가 과연 각종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오늘 잘 배우셔서 사업에 도움이 되기를 중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합동연합학술원 중에는 또 박사과정을 제가 모집하고 있죠. 부하로학과 인천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강생으로 등록하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2년 8학기 수강생 정식 미국의 퓨리턴 대학교의 치유 선교학과 치유학과를 등록해서 박사학위를 정식으로 밟아 나가는 2년 8학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수강생, 등록생, 등록생과 청강생 이 두 가지로 같이 합쳐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내 전화로 상담해서 참석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사업을 하지 않는 목회하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은 셀젤과 완비단 그리고 방어의 최전선인 피부, 방어의 최전선이 우리 피부예요. 그리고 각종 스트레스에 이 피부는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 좋아요는 영상 배포될 때마다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코스 홈페이지는 ucourse.com 해서 들어가시면 또 정보가 많아요. 가입하시기 바라고, 네이버 밴드에 이 자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 우리 코스에 가입을 하셔서 또 자료를 다운받아서 여러분에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에 우리 코스 TV를 검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카페 합동연합학술원 거기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가입을 하시면은 여러분의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코스는 건강미인을 창조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7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몸과 정신, 영혼이 건강해야 얼굴이 미인이 된다. 이것을 목표로 하고 체세포를 부활시키는 방법을 찾아낸 회사입니다. 그래서 소마토 테라피라고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오늘 스트레스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이게 셀젤과 또 여기 필요한 것이 완미당이라는 또 제품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피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첫째, 눈에 보이는 당신, 둘째, 만리장성 같은 방벽, 이 피부를 말하는 겁니다. 셋째, 과민성 취약한 부위에 보호막을 치다, 피부예요. 네 번째, 스트레스 재분배하는 것도 피부가 분배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물집과 굳은 살에 대해서도 배우시고, 여섯 번째, 사역의 최전방에서 섬기는 삶을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이걸 피트 폴 브랜드라는 정형외과, 영국의 정형외과 의사가 인도에 한센병이 지금도 많아요. 한센병이라면은 흔히 문둥이라고 하는데, 문둥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나병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선교 사역으로 부인 안과 의사고 어머니까지도
같이 가서 온 식구가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폴 브랜드인데 원래는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이 사람 내용이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이 사람이 경험담도 많이 나오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도에서 내가 한센병 연구에 시간을 바치는 동안,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폴 브랜드입니다. 아내 마거릿은 안과학을 공부해서 안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극빈층은 대개 병원에 다닐 수 없었으므로 아내가 소속된 팀은 이동진료소를 꾸려 매달 시골 지역을 순회했습니다. 학교나 낡은 정미소 같은 그런 장소의 건물을 썼는데 눈에 문제가 있는 마을 사람들이 매번 줄을 이었습니다. 마땅한 건물이 없을 때는 폴 브랜드의 경험이에요. 바나나무 아래서 휴대용 탁자를 쭉 펼쳐 놓았습니다. 의사 둘이서 백내장 수술을 하루에 무려 100회나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해엔가 마거리스 의료팀은 가뭄으로 황폐해진 지역에 진료소를 열고 몇 주 동안 진료를 진행했습니다. 절박한 마을 사람들이 사방에서 꾸역꾸역 모여들었습니다. 그중 더러운 음식물을 내놓으면서 그 대가로 필요하지도 않은 수술을 청했습니다. 심지어 의사들에게 자신의 한쪽 눈을 빼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그 진료소에서 마거릿은 12살쯤 된 수줍음을 잘 타는 소년을 조수로 뽑았습니다. 헐렁한 병원 가운을 두른 소년은 전지 3개로 작동하는 손전등을 정확히 환자의 각막에 비추어야 한다는 엄명을 바꿔서 상자 위에 올라섰습니다. 아내는 경험도 없는 시골 아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낼지 내심 걱정되었습니다. 사람이 눈을 쬐다가 다시 꿰매는 광경을 지켜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놀랍도록 침착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손전등을 이제 눈에다 비추는 겁니다. 처음 5차례 수술을 하는 동안 안정되고 자신의 찬 손으로 마거리스 지시에 따라 정확히 각도를 틀어가며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6번째 환자 때는 손이 흔들렸습니다. 마거릿이 얘야 똑바로 비추어야지 라고 거듭 살살 주의를 주면 소녀는 당장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금방 불빛이 다시 흔들리면서 아내가 째고 있던 부위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이가 차마 보지 못함을 알아차린 마거릿은 수술을 멈추고 아이에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소녀는 두 밤에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또 못 보겠어요. 우리 엄마예요. 라고 말합니다. 마거릿은 소년을 쉬게 해주고 임시로 다른 조수를 구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어머니는 성인이 되어 이 아들을 낳기 얼마 전에 실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라도 시력을 되찾을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열흘 후에 실밥을 뜯어내고 그 어머니에게 안경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빛이 눈부시게 눈을 깜빡이던 그녀가 서서히 적응되면서 난생 처음 아들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주름이 잡히도록 활짝 웃더니 손을 내밀어 아들을 어루만지며 바짝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내가 너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에야 너를 보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당신. 소주제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당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가끔 아내가 종사하는 의술 분야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눈은 몸속 상태를 직접 보여주는 유일한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안과 의사는 건강하거나 병든 세포를 절개 수술 없이도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분야에서 일하는 우리는 피부라는 기관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체의 표면을 보아 타인을 지각하고 판단합니다. 우리 인간은 피부와 사랑에 빠진 나머지 그 주된 반응으로 피부를 꾸밉니다. 남성들은 밤새 모낭에서 자라난 수염을 깎고 머리카락을 다시 정리하고 여드름 때문에 걱정하고 한두 개의 반점을 꼼꼼히 살핍니다. 여성들은 이 의식을 더
확대해서 코에 빽빽한 지방 분비선을 분가루로 덮고 눈주위에 머리카락을 둘둘 말거나 뽑아내고 화가의 캔버스처럼 피부에 아이섀도우를 칠하고 립스틱을 바릅니다. 게다가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독 인간만이 피부에 천을 두를 필요성을 느끼며 그 바람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패션 업계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피부는 눈처럼 투명하지 않고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우리 의사들은 피부를 살펴서 몸속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식회사 우리 거래처 원장들은 피부를 많이 관찰을 하게 됩니다. 평생 피부관리실 하다 보면은 피부를 직접 만지기도 하고 눈으로 목진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 상태만 봐도 몸속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혈이 있으면 안색이 창백해지고 황달에 걸리면 피부가 누르스름해지며 당뇨의 한 종류는 살갗을 구릿빛으로 변하게 합니다. 알레르기 전문의는 등 피부에 각기 다른 소량의 약물을 나란히 주입해서 당신 몸에 호불호라는 암호를 풀어냅니다. 알레르기의 원인이 개털일까, 꽃가루일까, 조개류일까, 구토나 재채기 증상의 신비를 당신의 피부로 풀어내는 셈입니다. 내면의 건강 세계도 감정 세계도 피부에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인간의 피부에는 수의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처럼 뜻대로 쩔룩거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게 말이 아니라 올라타고 내리는 말을 말합니다. 뜻대로 절룩거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얼굴만은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배우자의 입술이 삐죽 나오거나 입꼬리가 처진다면 이것은 조심하라는 경고일 수가 있습니다. 나무 기둥의 상처처럼 얼굴에 나타나는 인상에도 유년기의 정서적 상흔이 묻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부의 적응력은 무한해서 부위에 따라 아기 볼처럼 보드라운 데도 있고 악어 가죽처럼 거친 데도 있습니다. 피부는 관절과 안면들과 오돌토돌한 발가락과 포동포동한 엉덩이를 굴곡지게 감쌉니다. 두피, 입술, 유두, 발꿈치, 복부, 손가락 끝 등에서 생체 조직의 일부를 떼어내서 실험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도무지 동일한 기관 같지가 않습니다. 형태와 기능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손가락 표면을 교차하는 미세한 요철은 눈길 전용 타이어의 울퉁불퉁한 접지면과 비슷해서 악력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요철의 모양이 사람마다 달라서 수사관들은 이 아름다운 무늬를 지문 파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겉모습은 다른 동물에 비해 단조로워 보입니다. 진홍빛 앵무새나 범고래나 기린의 다채로운 용모 앞에 우리는 도무지 상대가 되지 못하며 산호초 사이를 누비는 열대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피부는 털로 뒤덮이지 않았고 거의 단색입니다. 물론 황색과 갈색과 흑색과 백색과 적색이 있지만 입술의 유두만 색조가 더 짙을 뿐이고 나머지는 전신이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랜 옛날로부터 인간의 피부는 그 자체로 끝없이 예술가들을 매료하는 주제였습니다. 두 번째, 만리장성 같은 방벽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피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외관이 아니건만 우리는 거기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피부는 만리장성과도 같이 보호벽을 형성해서 내부와 외부를 갈라놓습니다. 인체의 60%가 수분이다 보니 만일 피부가 막아주지 않는다면 수분이 금방 증발해 버릴 것입니다. 또 피부가 없이 욕조나 수영장에 들어가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피부가 없으면 바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가서 죽게 돼요. 외부에서 액체가 마구 유입되어
혈액을 희석시키고 허파를 흠뻑 적시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문명은 피부를 혹사시킵니다. 주말에 우리는 장갑도 끼지 않은 채 텃밭을 파고 바베큐용 석쇠에 고기를 굽다가 실수로 손등에 등유를 흘리고 텔레빈유로 페인트붓을 씻습니다. 그러고는 꺼끌꺼끌한 수세미에 초강력 세제를 묻혀 모든 도구를 문질러 닦습니다. 그래도 피부는 용케 멀쩡합니다. 맨손으로 시궁창을 청소하거나 변기에 손을 넣어 막힌 것을 뚫으면 우글우글한 세균들이 그대로 손에 묻게 됩니다. 그래도 피부 세포들이 충직하게 방어해준 덕분에 세균이 몸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한 인간의 피부에는 지구상에 거주하는 인구만큼이나 많은 세균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가 각종 화학물질과 음전화와 무수한 방어세포를 통해 이런 약탈 세력의 침입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세균보다 큰 동물들도 피부에 갈라진 틈에 서식합니다. 유사 이래로 찐득이와 벼룩과 빈대와 이는 당연히 피부 지형의 일부를 이루었습니다. 순교자 토마스 베케트의 털옷 여기저기에는 이가 우글거렸고 정치가 사무엘 퍼푸스는 가발에 석회가 득실거려서 미용사에게 반품해야 했습니다. 다리가 8배, 길이가 0.3mm에 불과한 여드름 진드기는 오늘날도 터럭을 따라 굴을 파는데 지상의 최상의 굴인 속눈썹 모낭 속에서 평생 유유자적하며 살아갑니다. 무해해 보이는 이 담배 모양의 진드기는 안과 의사가 누구를 진찰하든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되며 암컷과 수컷이 굴 속에서 즐겁게 교미도 합니다. 따뜻하고 기름기 많은 피지선 하나마다 많게는 25마리까지도 무리지어 삽니다. 뭐 여드름 세균이나 이런 지방을 좋아하는 그 세균들이 이렇게 막대균이라고 그래서 많아요. 그람 양성균, 음성균이 범벅으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마이신으로도 잘 죽지를 않습니다. 다만 셀제를 여드름이 있든 없든 일주일에 서너 번 얼굴에 바르고 벨루가라는 마사지 도구가 있어요. 본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도구로 살살 문질러 주면은 팩을 이제 하고 나면 한 30분 후에는 그 모든 그 모공 속의 세균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이니까 그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바깥 세상이 거칠다 보니 피부세포도 사상자가 늘어나게 마련이고 그래서 표피에서 끊임없이 증원군이 생성됩니다. 죽은 세포, 즉 각질이에요. 각질이 우묵하게 오그라들어 탈피를 준비하면서 피하의 새로운 후임자에게 자리를 내줍니다. 항상 비듬이 떨어져 나가요. 각질층이 떨어져 나가요. 이런 것을 세어보면 해부학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하루에 잃어버리는 피부세포의 수는 수백만 개에 달합니다. 악수를 나누거나 문 손잡이만 돌려도 수천 개의 피부세포가 우수수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테니스 시합을 하는 동안에 줄어드는 양은 계산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벗겨진 피부세포를 흘리고 다니는 우리지만 그중 태반은 집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합니다. 집안의 전체 먼지 가운데 최고 90%까지 차지하는 것이 죽은 각질 피부입니다. 당신과 가족들과 손님들의 정든 살 비듬은 한순간도 희생에 대한 감사를 받지 못한 채 걸레나 진공청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떨어져 나가는 게 그렇게 많아요. 각질이.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또 질병이 걸려요. 피부병이 걸립니다. 잘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민성, 취약한 부위에 보호막을 치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방어 최전선인 피부는 각종 스트레스에 대응해야 합니다. 나는 한센병 환자의 피부를 보호할 최선책을 연구하다가 피부의 적응력에 아주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기계장치는 쇠막대에 적절한 힘을 가해서 손가락 끝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망치 밑에 내 손을 대면
진동 마사지처럼 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기계를 계속 돌려 손가락을 수백 번쯤 치면 그 부위가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불편해집니다. 1500회를 치고 나면 나는 더는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손을 떼야 합니다. 다음날 다시 해보면 이번에는 200회 정도밖에 견디지 못하고 바로 손가락을 빼내야 합니다. 가벼운 염증에서 유발되는 한 증상을 과민성이라고 합니다. 내 손가락이 화끈거리는 것은 피가 앞점으로 쏠리기 때문이고 부어오름은 물이 완충장치로 수분을 더 공급하기 때문에 부종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작은 해머 망치에 한참을 맞고도 견디던 손가락이 이제는 과민해졌습니다. 이런 염증 상태에서는 몇 번만 더 맞아도 물집이 잡히거나 궤양을 일으킵니다. 이럴 때에는 셀제를 바르고 완미당을 먹여야 합니다. 그러면 염증이 다 없어져요. 마찬가지로 불에 댄 손가락, 이것도 셀제를 바르면 돼요. 열에 아주 예민해집니다. 대야에 손을 넣었는데 내 양손에서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른손은 따뜻한 정도인데 왼손은 뜨겁다고 합니다. 문득 아침 식사 때 베이컨을 굽던 프라이팬에서 뜨거운 기름 한 방울이 내 왼손에 튀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이후 그 부위의 신경 말단은 견디는 한계치가 낮아져서 이제 따뜻한 물도 뜨겁게 느껴집니다. 조직에 가벼운 염증이 있으면 약간의 열에도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고 손가락에 덧난 데가 있으면 아무리 조심해도 자꾸 거기에만 무엇이 닿는 것 같습니다. 그때의 아픔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현상에는 엄연한 생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즉 상처 부위에 인접한 통각세포는 통증에 10배나 더 민감해집니다. 미련하게 내 피부를 뜨거운 기름이나 진동하는 망치에 더 내주지 않도록 통각세포가 요란한 경고음을 발하는 셈입니다. 이런 신기한 방식으로 과민성은 취약한 부위에 보호막을 칩니다. 심리적 형태의 과민성도 누구나 이따금씩 경험합니다. 연체된 청구서, 그 다음 업무 부담, 주택수리, 가족의 거슬리는 습관 등과 같은 작은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갑자기 사소한 좌절도 다 거대한 쇠망치처럼 다가옵니다. 몸의 고통처럼 마음의 고통도 요란하고 집요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과민해진 피부는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피부가 알아서 어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몸에 경고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지체의 정서적 과민성은 공동체 전체의 휴식이나 외부 지원이 필요함을 경고해 줄 수 있습니다. 영적 몸인 교회가 건강하면 가장 연약한 지체들의 고통까지도 같이 느낍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신자들의 몸이 교회입니다. 몸이. 필요에 따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한 자존감을 세워주거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누군가의 소소한 스트레스를 분담해야 합니다. 전직 선교사로서 고백하거니와 고국에서 기도와 편지로 나를 후원함으로써 삶을 지속시켜준 사람들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몸된 교회의 남달리 민감한 세포인 그들은 나의 고생을 살펴서 힘든 시기마다 양분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런 헌신된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 어떤 선교사나 국제구호원은 20년을 봉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단기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언젠가 나는 프로건투 시합에서 공식 의료진으로 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폴 브랜드 의사 이야기예요. 시합 중에 부상당한 선수를 치료하는 게 내 임무였는데 딱 한 번 하고는 그만두었습니다. 두 사람이 살아있는 서로의 세포들을 그야말로 때려 죽이는 처참한 광경이 내 의료 정서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아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서 있던 쪽에 헤비급 선수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자 코치가 달려와 왼쪽 눈썹이야 라고 흥분하면서 외쳤습니다. 코치는 강조하느라 자신의 확대된 동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왼쪽 눈을 때리라고.
이미 몇 방 잘 맞고 부어 올라 있잖아. 두어 방만 더 먹이면 터지는 거야. 라고 코치가 선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시대로 선수는 빨갛게 부어 과민해진 상대의 눈두덩을 노립니다. 시합 후에 나는 그 상대의 선수의 살갗과 눈썹의 남아있는 부분을 꿰매야 했습니다. 가차없는 난타가 부른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여러 판이한 상황에서 그 장면이 내게 떠오르곤 합니다. 어느 친구 집에서 벌어진 저녁 파티도 그중 하나입니다. 다들 즐겁게 대화하던 중에 한 남편이 아내에게 약간 가시돋친 듯한 말을 던집니다. 당연히 아내는 창피해서 얼굴을 붉히는데 남편은 조금 우쭐해 보입니다. 점잖은 척 하면서 치명타를 날렸다는 표정입니다. 그 뒤로 저녁 식사는 이 어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집 청소, 이전에 다툰 일, 사적인 습관, 잠자리 실력 또는 처가나 시집 등에 대한 발언을 유머로 살짝 덮은 대화를 듣노라니 머릿속에서 자꾸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다시 때려, 왼쪽 눈썹이야. 이 말이 들려옵니다. 다른 집단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파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교인은 목사를 험담하고 고용주는 성실한 직원을 매정하게 괴롭히고 부모나 형제는 서투른 아이를 몰아붙입니다. 약점을 은혜로 품는 적응력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요? 우리 모두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인체의 적응력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트레스 재분배하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인체는 과민성에 아주 훌륭한 방법으로 대처합니다. 바로 스트레스를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신발을 살 때마다 이 과정을 겪습니다. 매장에서 시험삼아 걸어볼 때는 편하기만 하던 운동화였는데 막상 집까지 1, 2km를 길을 건너라면 발의 마찰 부위가 도와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도 계속 걸으면 내 몸이 스트레스를 재분배해서 아픈 데를 피합니다. 그게 바로 쩔뚝거리는 현상입니다.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새로운 걸음걸이 덕분에 취약한 조직은 부담을 벗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분배되지 않으면 일상활동에 위험이 따릅니다. 보행 능력을 상실한 한센병 환자를 다수 치료해 보아서 잘 압니다. 그들이 평생 걷지 못하는 이유는 통각장치에 결함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재분배하라는 신호를 뇌에 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없다 보니 그들은 압력을 발바닥 전체에 분산시키지 않고 계속 똑같은 부위로 땅을 디뎌버립니다. 심지어 휴식도 위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간호사와 간병인은 욕창을 잘 살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똑같은 부위로만 누워있으면 피부에 욕창이 생깁니다. 욕창이 잘 낫질 않아요. 근데 셀겔이 특효입니다. 욕창 부위를 소독약으로 소독한 다음에 셀겔을 듬뿍 발라 놓으세요. 그러면 금방 새살이 돋아 올라옵니다. 그리고 완미당을 먹어야 돼요. 모든 염증이 다 생겼다고 봐야 되니까 몸 안에 생긴 염증은 완미당으로 없애야 됩니다. 본래 우리 몸은 어디선가 아프다는 호소가 들려오면 방향을 약간 틀어 스트레스를 다른 세포들로 분산시킵니다. 그런데 마비나 한센병이나 당뇨로 인해 몸이 둔감해지면 자칫 지독한 욕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내 피부에 수백만의 감지기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덕분에 나는 언제 엉덩이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다리나 등의 자세를 고치고 걸음걸이에 변화를 주어야 하는지를 압니다. 당뇨병으로 발가락이 썩어간다. 한 3개월간 2시간 간격으로 셀겔을 괴사된 새카매진 발가락에 바르세요. 그리고 3개월 후에도 되지 않으면 그때 수술해도 늦지 않으니까 내 말대로 하세요. 그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물리적인 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영적인 몸인 교회도 교회가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비슷한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몸은 어느 지체에게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지를 꾸준히
살펴야 합니다. 바깥쪽 최전방 세포는 복원력과 질긴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 반면 안쪽 세포는 잘 보호받아야 잠잠한 묵상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관찰한 바에 따르면 교회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에서 이 스트레스 재분배의 원리에 실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최전방의 목사나 선교사 그 외 기타 공인과 같은 지도자를 세워놓고는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에게 쩔뚝거릴 여지도 주지 않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게 됩니다. 그런 지도자에게 나는 주위에 민감한 친구들과 동역자들을 두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방도를 강구하여 압력을 재분배해 줄 수 있습니다. 내 실험실에서 진행한 연구로 입증되었듯이 위력이 덜한 반복성 스트레스가 일상이나 화상 같은 명백한 위험보다 한센병 환자들에게는 더 위험합니다. 목회자의 삶에서도 끊임없는 전화통화, 번거로운 당의 재정 압박, 상담의 부담, 그 다음에 외로움, 사회적 배척 같은 일상적 스트레스의 누적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 확 띄는 위기들보다 교회에 훨씬 더 위험합니다. 교회가 둘째로 인체에서 배울 수 있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지체들은 취약한 시기에 보호가 필요하며 특히 영적으로 약이일 때는 더합니다. 그런데 특히 미국에서 운동선수, 정치가, 음악가, 연예인, 미인대회 수상자 같은 새로운 회심자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열정적인 신참자들은 한동안은 매체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기대에 맞추어 일정한 이미지를 투사하려고 애쓰다가 그중 덜어는 환멸과 염증을 느껴 나중에 신앙을 버립니다. 인체에도 그와 비슷한 병증이 있습니다. 건선이라는 피부병인데 병은 딱 하나입니다. 피부세포가 표면으로 이동하기까지는 대개 3주가 걸리는데 어떤 세포는 무리하게 며칠 만에 올라옵니다. 표면의 빛, 자외선, 온도, 공기 같은 자극에 준비되지 않은 채로 도달하는 미성숙한 세포입니다. 이런 세포는 금세 흉하게 죽어 애꿎은 피해자에게 흉터를 남깁니다. 여기에 이제 막 회심한 명사들에게 영적으로 성숙할 시간도 주지 않고 억지로 세간의 주목을 받게 하는 기독교 하부 문화에 주는 교훈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잘 돌아가면 취약한 사람을 둘러싸서 지혜롭게 스트레스를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어느 이혼한 여성이 생각납니다. 작은 교회에 다니는 그녀는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떠나간 뒤로 삶을 건사하느라 힘들었습니다. 떠나간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버림받은 심정만 또 버거운데 은행 잔고는 바닥이 났고 내 자녀를 홀로 키워야 하고 게다가 살 집마저 여기저기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가 다니던 지역교회 공동체가 아기를 돌봐주고 집에 페인트 칠도 해주고 자동차도 고쳐주고 특별 행사에 그녀를 초대하는 등 실질적인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는 교회의 도움으로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강도 많이 되찾았는데 이는 몸의 세포처럼 교회 지체들이 그녀를 든든히 둘러싸서 자칫 파멸을 부를 뻔했던 중압감을 덜어준 결과였습니다. 다섯 번째, 물질과 굳은 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의대생 시절 이제 폴 브랜드 의사의 경험담입니다. 어느 해 여름방학을 뱃머리 쪽 돛대가 25m나 되는 범선을 타며 북해에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첫 주에 돛을 올리려고 묵직한 밧줄을 잡아당기다가 손가락 끝이 까져서 피가 났는데 아파서 밤에 잠도 못 잤습니다. 둘째 주가 끝날 때쯤에는 굳은 살이 박혀 결국 손가락마다 뭉툭한 옹이에 뒤덮였습니다. 그해 여름 더는 무른 살 때문에 고생할 일이 없었습니다. 굳은 살이 보호해준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대에 돌아가 해부를 하려고 하니 정교한 손놀림이 따라주지를 않았습니다. 굳은 살 때문에 손가락이 어찌나 둔감해졌던지 도구를 만지는 감각을 통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겹겹이 박힌 옹이 때문에 의사 노릇도 끝났다 싶어 걱정되고 겁도 났습니다. 이거 외과나 정형외과 의사는 섬세해야 되거든요. 손의 감각이. 수술할 때
옹이가 있는 소는 절대로 수술 실패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내 몸은 여분의 보호가 필요 없음을 감지했고 탈피하는 곤충만큼이나 즐겁게 허물을 벗었습니다. 감각이 살아난 것입니다. 정원에서 삽질할 때 경고 신호를 무시하면 지금도 내게 똑같은 기제가 반복됩니다. 작업을 너무 오래 하면 표피가 진피에서 갈라지면서 불룩한 도미형으로 솟아오릅니다. 순식간에 수분이 흘러들어 그 밑을 떠받치는데 이를 물집이라고 합니다. 염증 반응이에요. 완미당 반드시 먹고 셀제를 발라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임시방편인 물집은 환부를 시켜주고 충격을 흡수하며 스트레스를 분산시킵니다. 내게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나쁜 습성이 있는지라 똑같은 스트레스를 몇 번이고 반복해 염증과 과민성과 물집을 자초합니다. 같은 부위에 물집이 연달아 5번이나 잡혀도 테니스를 계속 치면 몸은 부득이하게 더 영구적으로 적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피부가 물집을 굳은 살로 바꾸어 놓습니다. 피부는 과민성과 굳은 살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려고 애씁니다. 비슷하게 사역의 최전방에 놓인 이들도 영적 몸인 교회의 피부이므로 늘 변하는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됩니다. 때로 사역자에게도 외과 의사 같은 정교한 솜씨가 필요합니다. 영혼을 고치려면 몸을 고칠 때보다 더 민감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짐은 과중한데 자원은 부족하여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질 때면 사역자에게도 굳은 살이 필요합니다. 내가 현장 진료로 나가던 인도의 여러 마을에는 치료받을 환자들이 수백 명씩 줄을 섰는데 이곳 카빌 지역에는 우리 의료진 수가 환자만큼이나 많습니다. 여기서는 비교적 시간 여유가 있다 보니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일도 가능하고 환자 개개인을 알아가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시골을 순회할 때는 진료를 능률적으로 진행하는 일이 더 요긴했으므로 인격적인 자상함일랑 접어두어야 했습니다. 환자들과 개인적으로 일일이 교류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인도에 오래전에 선교 갔더니 환자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요. 그러면 이제 셀제를 오는 마다 다 젊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다 아파요. 그래서 허리, 어깨, 팔 할 것 없이 아픈데 셀제를 발라주고 거기 같이 선교차 가신 분들이 기도를 옆에서 하도록 해 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고친 경험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픈 자들이. 그래서 의료종사자와 사회복지사와 상담사는 늘 인간의 주체하기 힘든 문제를 상대하는 만큼 때로 굳은 살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젊은 의사들은 내게 어떻게 하면 냉담해지거나 냉소에 빠지지 않고 이런 중압을 견딜 수 있느냐며 조언을 구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환자를 한두 명 선별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라고 말해줍니다. 모든 환자를 똑같이 자상하게 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모두에게 둔감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의술만으로는 고치기가 힘들어 그 이상을 요하는 환자들을 심리 성령의 도움으로 짚어냅니다. 일리노이주의 휘튼 대학에 설립된 인도주의 재해연구소는 재해가 피해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구호 요원에게 미치는 영향도 연구합니다. 마음의 복원력을 길러주는 정서적 영적 도움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구조 요원이 충격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는가요? 기독교 사역은 과민성과 굳은 살 사이를 오가는 추에 매달려 있습니다. 영적인 거예요. 어떤 사역자는 주변의 고통에 늘 과민해서 결국 탈진해 버립니다. 보호막인 굳은 살을 가꾸지 못한 탓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굳은 살이 지나쳐서 재난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공감하지를 못합니다. 몸된 교회에서 후원자 역을 맡은 우리는 책임지고 최전방에 나선 대표들을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감당 못할 고난 속으로 이 종들을 떠밀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또 그들대로 주변의 설득을 받아들여 뒤로 물러나거나 짐을 남에게 넘겨야 합니다. 인체든 공동체든 너무 예민해지거나 너무 둔하면 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사역의 최전방에서 섬기는 삶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목이 이렇게 밭어요. 영국의 수백 년 된 어느 석조 교회당에서 회중에게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문득 스테인드 글라스에 그려진 성인들이 거의 기도하는 자세로 양손을 앞으로 포개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손을 포개고 있는 사람을 거의 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실에는 있습니다. 나는 손을 씻고 나서 환자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손가락 끝끼리 맞대어 양손을 포갭니다. 혹시 병균이 묻어 있을지 몰라서 실내의 그 무엇도 만지지 않으려는 의도에서입니다. 그런데 성인들을 그렇게 그리다니 정말로 잘못됐는가요? 우리는 손을 뻗어 더러운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영적 몸인 교회의 충직한 피부세포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적 몸인 교회의 충직한 피부세포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실제로 최전방에 뛰어드는 용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해받는 교회의 교인, 전쟁터와 난민촌과 재해지역의 구호활동가, 험지에서 질병과 싸우는 의료 종사자 등입니다. 나머지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후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몸된 교회에서 피부 역할을 맡은 삶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런던 교회의 상류층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인도로 선교를 떠나온 내 어머니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디서나 브랜드 할머니로 불리던 어머니는 선교회의 요청으로 69에 은퇴하셨으나 곧 선교사의 발길이 닿은 적이 없는 새로운 산악지대를 찾아다녔습니다. 선교회 지원 없이 그 산지에 올라가 작은 판잣집을 짓고 26년을 더 봉사하셨습니다. 엉덩이 골절로 마비 증세가 퍼져 양쪽에 대나무 지팡이를 짚지 않고는 걸을 수 없으셨지만 늙은 말을 타고 뒤에 왕진 가방을 싣고 온 산지를 누비셨습니다. 어머니는 환자나 장애인과 같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이들을 찾아내 치료해 주셨습니다. 찾아간 마을에 어머니를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큰 무리가 몰려나와 반겨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1974년에 9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영양실조와 건강 악화로 관절마다 부어올랐고 몸도 수척하고 허약했습니다. 자신의 외모에 신경 쓰지 않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산지에 사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어머니의 거칠고 주름진 살같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최전방에서 불우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전이 되었습니다. 영적 몸이 교회에서 피부는 우리 공동체를 규정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표출하는 방막과도 같습니다. 바깥 세상이 보는 것은 우리의 피부이며 예수님은 우리가 바깥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지를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한사코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정수는 피부로 느껴지는 부드럽고 따뜻한 접촉을 통해 세상에 전달이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처음 접촉할 때 교회의 피부, 즉 질감과 외관과 촉감은 어떠한가요?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처럼 보이는가요? 우리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얼굴 표정을 살펴 기분을 가늠하거나 속마음을 엿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영적 몸인 우리를 유심히 살펴 그 외관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좀 길지만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되시면 2번 이상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라인으로 오늘 영상이 배포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든 안 했든 믿든 믿지 않았든 주식회사 우리코스 거래처와, 왜냐하면 피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 사역을 하든지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 분들, 신학생들에게 동시에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넘치는 은혜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